김어준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야, 오늘은 기침부터 나오네. 야, 기침으로 막 말랄라가 기침부터 나 여기 있다 알려주시네요. 자, 우리 시대의 정치 어른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사실상 MB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한창 귀여울 나이 막내 박시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막내 맞잖아. 네, 고맙습니다. 내일모레 한가. 네. 자, 사실상 DJ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충성. 중성 반갑습니다. 별공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해병대 목사 언론학자 종편 출연자 간판은 제일 많은 최진보 교수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깝게 지내.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아까 견과류도 줬어요 제가. 네. 가깝게 지내요. 아, 오늘은 발언 양을 사전에 좀 협의를 해요. 아, 근데 솔직히 박시영 대표님 억울할 만한 게 발언 양이 굉장히 적은데 맞아. 댓글에는 제발 좀 말하는데 끼어들지 말래. 아, 근데 이재용 고모님이 거의 한 50분을 하니까 안 끼어들 수가 없어. 아니 앵커도 발언 기회를 안 주잖아요. 네. 저희가 따로 드릴 건 없어요. 네. 알아서 살아 드셔야 됩니다. 누구를 나무래? 아, 죄송합니다. 수발 역할이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재원 장관님께 큰 정말 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난번에 구독과 좋아요 캠페인을 해주신 덕분에 구독자가 폭증을 했습니다. 무려 2만 명 증가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최단기간에 가장 많은 구독자 증가.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도 얼마 됐어요, 그래? 지금 이제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유,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 100만 찍어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려면 뭘 눌러야 되죠?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100만 딱 되면 네, 그때는 하여튼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 네, 저 형님하고 네. 특별히 또 우리 선물 한번 쏩니까? 출연할 테니까. 아, 아 고맙습니다. 진짜 방송인 다 되셨어. 네, 아주 뭐 굉장히 결례되는 표현입니다만 댓글에 한 8알이 귀엽다라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웃고 떠들 분위기가 아닌 게 늙지 않는 유머 우리 박지원 전 원장님께 비부가 지금 방금 날아들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요. 첩보 삭제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보도가 막 쏟아졌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보도의 말미에 다음은 박지원이다. 얼마 남으신 거예요? 아, 이제? 이제는 정말 이제 아니, 장관님 그것은- 힘좀 써주시겠지. 그것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 이름이 들어가야 기사를 읽어요. 제 얼굴이 들어가야 시청을 합니다. 네, 그건 맞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넣지 예. 아무 필요 없어요. 아, 영장 청구될 일은 없다. 없어요. 에? 저를 왜 영장 청구해요? 아니, 지금 턱밑까지 왔다니까요. 아이고, 턱밑이 내 턱밑에 없잖아요. 한국밖에. 진짜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다 그럼요. 이거죠. 네, 두고 보세요. 아, 두고 봐라. 나는 못 잡아드릴 거다. 우리 김건희 여사가 역술인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뭐 건진 법사 천공 스승하는데 네. 지원 스승입니다. 제 운명은 제가 알아요. 지원 거사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 걱정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원장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방송을 좀 걱정해가지고. 다음 대타를. 네. 영장이 기각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 네. 아니 어쨌든 네. 우리 빵제비 시각으로 볼 때 네, 10년 사셨습니다. 그 뭐 삭제 그런 거 갖고 한 사람 기소하면 됐지. 그런 아. 것도 줄줄대로 가겠어.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집권 여당의 상임 고문께서 네. 저렇게 말씀하시면 권력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릴라이어블한 소스예요. 아, 그러면 저희는 걱정하지 않도록 믿을 만한 하겠습니다. 소식통이니까. 네. 자, 그러면 걱정 없이 오늘 편안하게 사안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송 전에 네. 우리 두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일찍 오셨어요. 네. 일찍 오셔가지고 또
우리나라 돌아가는 일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근데 그럴만하네. 저는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두 분보다 오히려 저는 더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정부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거를 잠깐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유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유족들을 연대하지 못하게 막은 것처럼 보이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족들에 따르면요, 연락처를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는데요. 다른 유족의 예. 번호. 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연락처가 공유되지 않게 하라고 교육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 연락처를 그러면 유족한테 줘서 다른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근데 이것도 거절당했다는 거야. 이게 너무 비정한 거 아닙니까? 명분은 이제 뭐 개인정보보호 뭐 이런 건 거고. 그래서 내 정보를 줬잖아. 장관님, 이거 진짜 너무 비정합니다. 그 마침 오늘이 지금 참사 한 달째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참사 한 달째인데 참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고 이 참사 한 달이 됐는데도 158명이나 죽었는데 한 달이 됐는데도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옷 벗은 놈이 한 놈도 없잖아. 이거는 정상이 아니지. 아니 총리부터 총리,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줄줄이 있는데 이 참사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정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누가 하나라도 옷을 벗어야지. 없어요. 그러잖아요. 네. 그 정부가 하는 일이 정말 그런 데다가 지금 우리 최욱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유족들끼리 서로 뭐 위로도 하고 네. 또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이제 도우고 하려면 네. 유족들끼리 교류가 되려면 네. 아무래도 행안부나 뭐 경찰청에는 자료를 갖고 있을 거나 유족 명단을. 행안부 갖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그거를 유족들인데 일일이 다 못 주면 그 주에 유족 누구 대표라도 몇 사람 오면 네. 자, 이게 명단이니까 당신에게 연락해서 네. 친목 단체도 만들고 잘 좀 이렇게 좀 돌아가신 분들 위로도 좀 하고 그래 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정부의 도리지.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막았다 하는 거는 그 뭐 누가 시키지 않았겠지만 만약에 실무자들이 밑에 하위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건 진짜 그건 옳지 못한 일. 시키지 않은데 하위 공무원이 그러니까요. 합니까? 군이라는 게 존재할 텐데. 캥기는 게 그건 많으니까 어쩌다가 그런 이태원 거지. 참사랑 관련해 가지고 안 되지. 옷 벗은 사람 없는데 기자랑 그 설전 벌인 그 일로는 한 명이 옷 벗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158명 죽은 데는 책임진 사람 하나도 없고 예. 지금 기자들하고 싸웠다고 옷 벗었어요. 옷 벗고 이런 말이 행패 안 맞잖아. 형님이 무슨 당 상임고문이에요? 국민의힘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형님 내가? 집권당 아닙니까? 예. 나는 국민의 힘의 거기다 고문이지. 대고 얘기를 해야 돼. 나는 국민들의 힘의 고문이지 뭐 국민의 그당 정말 오늘 아침에 수비를 못하네요. 아니, 오늘 지금 아침 정부가 한 달째 있습니까? 네. 경향신문의 그림마당 만화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찰을 배치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누가 하셨잖아요. 이상민. 네. 그런데 국민 분노한다고 파면될 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잘 썼다. 이 한마디가 잘했다. 참 축적된 의미가 근데 분내게 슬프다. 만들었는데 슬퍼. 이상민 장관은 도대체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날씨가 추워서 옷을 안 벗었다 하는데 목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임고문 똑똑해요. 아이고 내가 좀 참 미안한데 네, 아니 뭐 너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네네. 유족들이 네. 이상민 장관 책임져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그건 맞습니다. 국민의 뜻이거든. 무슨 아니. 이상민 장관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잘못했고 잘했고 전에 한 서울 시내 시민들이 158명이 참사를 다 했으면 네. 당연히 안전에 책임지는 장관이 사표 내는 것이 그게 상식이지. 네. 그게 상식이지. 네. 그게 제대로 된 정부라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족들이 제대로 정부가 아니네.
아니, 촛불 집회 나오세요. 제대로 된 정부 그러나- 아니야. 그러나 이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려고 내가 노력을 아, 하지. 그거는 맞습니다. 네, 노력하는데 네, 네. 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촛불 집회 나오시라고. 어쨌든 유족들이 생각이 맞아요. 네. 대통령도 진지하게 진실되게 사과를 해달라. 그 말도 대통령의 맞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민변에서 오렌지 해가지고 유족들이 네.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네. 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참사 당일 그 가족들을 전부 분리시키기 위해서 천안까지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 명단이 국회에서 얘기하니까 이상민 장관이 없다 없다 그랬어요. 했는데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이상민 장관의 진실이 뭐예요? 아무리 대통령 고등학교 후배, 대학 후배라고 해서 이런 짓을 하면은 네. 누가 욕을 먹냐고요. 그 이야기 하시니까 내가 기억이 나는데 핸드폰 좀 국회 예결위에서 청와대에서 전화 온 것 같은데요. 네. 적당히 하시라고. 예결위에서 질의응답하는데 그 잠깐만. 행안부 장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전화할 정도의 참모들이 거기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런 관심도 없는 거야. 죄송합니다. 네. 그 내가 마침 그걸 보고 내가 정말 기가 막혔는데 네. 행안부 장관 명단을 있는 걸 몰랐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네. 있는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답변이 자기는 계속해서 모른다 그러는데 이 명단이 사전에 이렇게 돌아다녔는데도 모르냐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왜 국무위원의 말을 왜 못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럼 거짓말을 하는 것도 국무위원이 말하면 믿어야 돼. 나는 그 소리 듣고 우리가 다 뭐 형님이나 내나 다 국무위원 해봤지만 그렇습니다. 국무위원이 자기 입으로 막 국무위원이 이런 소리 안 하거든. 나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 아, 내 어디 그렇습니까? 가서. 아니 근데 그 진짜 거짓말인 그런데 게 아니 장례비 지원한다고 나왔었잖아요. 바로. 근데 장례비 지원하려면 대상자를 알아야 지원하는 아니,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게 네. 말이 되는 아니, 얘기냐고. 그러니까. 그래 놓고 그게 뻔뻔한 거지. 국무위원이 말을 못 믿냐 하는 건데 그런 뻔뻔스러운 사람이 네. 그 염치가 없는 사람이지.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서 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목소리 못 내냐고 나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탓을 할 게 아니야. 자, 국민의힘에서 문제지. 목소리 냈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에요. 네.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야당의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다. 와, 난 이 말 듣고 정말 분노했어. 그분은 원래 옛날부터 아니 희생자들을 이런 식으로 입에 올려도 되는 겁니까? 뭐 그 사람 말에 그 인용할 게 뭐? 아 그래도 비대위원이잖아. 비대위원. 비대위원이 무슨 아니, 뭐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사퇴하는 게 왜 2차 가해죠? 아, 그러니까. 2차 가해라고 그러나-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아니, 지금 희생자 가족이 지금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위패 없이 사진 없이 영정 없이 한 게 2차 가해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 뜻 물어봤냐고. 우리 또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한 게 2차 가해라고. 네. 더 과거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강 장관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상민 장관이 지금 화물연대 파업하잖아요. 네. 파업한 걸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파업도 사회적 재난으로 이태원 참사와 비슷한 거다. 아니 그게 할 얘기입니까 이상민 장관이? 그게 말이 됩니까? 비교를 해도 어떻게 와. 지금 이 화물연대 아유. 파업하고 이태원 참사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합니까? 아니 하나 다행인 것은 이상민 장관이 판사를 빨리 떠난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재판장을 하다가 서울안보실장 영장 실질심사 담당 판사가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 걱정 많이 하고 계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법원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아니 국민들이 볼 때. 그 사람이 진짜 그 판사 출신 맞는지 뭐 어떻게 말을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하고 화물연대 파업을 하고 같이 비교할 수가 있나? 와, 아니 그러니까 이건 여당에서 진짜 목소리를 내야 돼요. 난 놀랬어. 그건 참 어? 야당이 아, 여당- 얘기할 게 아니라 아, 여당에서 여당도- 대통령한테 파면시키라고 당장 요구해야죠. 그걸. 여당도 처음에는 기류가 했었어요. 이상민 장관 파면이 당연하다 맞습니다. 하는 기류로 가더니만은 네. 대통령이 째려보니까 말도 언제 못하는 거 한번 아니야. 뭐 어떻게 하더니만 그냥 획 돌아가고 지금은 네. 이상민 장관 방어하는데 그냥 총력을 기울이는데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 답답한 정부야. 그러니까 무조건 수학여행 간 학생들이 무슨 사고지 참사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가지고 오늘까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거예요. 네. 그 기폭제가 된 거야. 음. 거기서부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취임 6개월 만에 이런 참사가 났다고 하면은 더욱이 검찰총장 출신 아니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솔직하게 진상을 파헤쳐서 밝혀주는 것이 좋고. 아니, 그러니까 여권에서 2차 가해 특히 그 댓글에 무슨 그 마약 먹고 뭐 저런 거 아니냐 유튜브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그리고 댓글 문별하게 되는 사람들 검찰이나 경찰이 엄단한다고 엄단해야 한다 이렇게 여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셔야 돼. 아니 엄단한다 그랬어. 근데 안 해. 엄단을. 뭘 엄단해? 나오는 게 엄단을 안 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엄단해야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의 의중 때문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의심할 게 아니라 사실이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심해? 아니, 저. 저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보수해? 그걸 왜 그렇게 눈치 보는 말씀하세요? 거지. 사실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최욱 씨가 여당 반여당 다 그 소은 구속영장 청구되고 나서 굉장히 날카로우신 것 같습니다. 아니 날카로워. 그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이 발의한다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실에서는요. 근데 이런 말을 이렇게 대놓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하겠다. 와 이거 너무 비정한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를 무슨 대통령실이 하나. 그러니까 대통령실 뭐 다 예를 국회에서 들면 하지. 증인들을 불참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자료 보이콧을 제출을 뭐. 얘기하겠죠. 자료 제출을 좀 야, 하는 근데 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아, 그건 말이 잘못 나왔지. 나왔는데요. 아니 국회를 무시하는 거지. 아니 아, 생각해보죠. 그건 말이 잘못 국회 나온 무시가 아니라 아니, 이걸 그거는 국민들이 상처받죠. 158명의 희생자들과 지금 현재 병원에 누워 있는 부상자들을 그 유가족들을 가족들을 얼마나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국정조사하고 이상민 장관 사퇴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 네. 이상민 장관을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네. 정부가 158명의 무고한 시민이 참사를 당했으면 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누가 하나는 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네. 그 책임 라인에 있는 사람이 이상민 장관이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라는 거고 네. 국정조사에서 혐의를 따지는 건 그건 별개의 문제라. 그렇습니다. 어? 무슨 국정조사에서 혐의를 따져봤더니 이상민 장관이 이런 혐의가 있어서 그만두라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하는 거고 이상민 장관의 사퇴 문제는 이 정부의 책임자로서 그만두라 이 말이야. 네. 그런데 그걸 네. 같이 연결시키면 안 아니 되지. 그 물러나잖아요. 증인으로 채택하면 돼요. 전직 장관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불러낼 수 또 있어요. 그러고 사표 낸다 그래서 그날 바로 수리하는 것도 아니야. 아 그렇습니다. 사표 현직 내놓으면 장관으로서 제가 한빛은행 사건 때 걸려가지고 그 내 조카가 뭐 몇십억 대출을 했다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31촌 조카였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31촌.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31촌 있어요. 그런 게 아니 존재예요. 저 동아일보에서 저희 고향에 가서 족보를 찾아봤다. 소정이는 안 나오니까 족보를 쭉 찾아보니까 31촌이다. 이거 유머 아니죠? 아, 저 사람이 했다니까. 사실상 MB. 아니 그런데 네.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됐든 책임자 아니에요. 네. 그리고 현직을 달고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간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억울하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검찰 조사받고 국정조사 나가니까 사표를 내고 나가서 다시 없어지니까 다시 또 청와대로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런데 현직 장관이 와서 국정조사 청문회에 앉아서 어떻게 답변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에서 국수본에서 하잖아요. 네. 국수본에서 하지만 특수본. 눈치 보겠죠. 네. 장관 눈치. 보니까는 행안부 장관실 압수수색만 해놓고 건들지 못하잖아요. 네. 용산구청장 뭐 지금 며칠째 놓고 그런데 보면은 되게 그렇게 수사는 밑에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두목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저는 두목인가? 아직도 안 하네. 마지막을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나 걱정 안 해 하시더니 그래서 계속 그 생각만 제가 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어. 테레사 수녀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이제. 쌩하네. 이재호 장관님 좀 봐주세요. 겁이 많이 나나 봐요. 아, 근데 괜찮다 그랬잖아. 근데 계속 그 말씀하시니까 조금 마음이 짠하. 아 재밌게 하려고 아, 그러는 재밌는 거예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예. 대통령을 국민적 하여튼 동정을 하는 사람들이 네. 야, 박지원이 매불쇼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니더라 하고 동정할 거 아니에요. 민심이 움직여야 정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약간 좀 두루뭉술한 책임 이거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전에 뭐 직접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사해서 정확하게 저 잘못한 만큼만 내 묻겠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말했어요.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검사의 시각.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가 봐요. 검찰총장이나 검사나 또 특수부 검사는 그렇잖아. 네. 마약 사범 잡는데 마약도 없는 놈을 그냥 이런 뭐 소문만 갖고 잡을 수는 없잖아. 그건 맞는데. 그러나 그건 이건 사법 정치잖아. 책임. 그래 네. 그렇지 이건 정치. 그 생각을 안 국민에 하는 것 대한 같아요. 정치적 책임을 그렇지. 누가 지느냐. 총리가 원래 져야 되는데 네. 총리는 뭐 저 사람 책임질 능력도 없는 사람이니까.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렇게 버티니까 네. 설사 나는 답답한 게 이상민 네. 장관인데 아, 장관이 버티는 거예요, 아니면? 장관이 대통령이 감싸서 네. 말을 꼼짝하지 못하는 마라. 거지. 그래도 난 답답하다고 보는 게 대통령이 설사 네. 뭐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고 뭐 친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상미 본인이 네. 대통령님 내가 버티고 있으면 대통령이 누가 됩니다. 아. 전국 운영에 장애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는 것이 대통령님과 이 정부를 위하는 겁니다. 그래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제끼고 안 나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여당 그렇게 저도 해야지. 그랬다니까요. 아니 여당 지도부하고 검찰 이번에 조사 받는데 장관 신분으로 갈 수 있느냐? 말을 못 국정조사에 가는데 장관 신분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잡혀내라. 네네네. 그렇죠. 본인이 그래야 되는데 좀 멍청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상민 그냥 장관이 진짜 아무런 책임이 없다가 하면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야기해. 이야기하네. 박시영 얘기. 아니, 나는 사실 이 비겁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대통령과 대통령실만 이야기하면 안 돼. 여당을 얘기해야 돼. 왜냐면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장관 아. 물러나게 하십시오. 결단 거기서 내리십시오. 얘기 다 죽으려고? 아니 지금 비겁하게 다음에 공짜 짱이에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싹 빠져 있어요. 솔직하게. 네. 그러면 안 돼.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 그럼 국민의힘이 할게요. 문제야.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정치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가기 앞서서 23일에 윤핵관 4인방을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언론을 보면요. 장제원과 권성동을 화해시켜서 전당대회를 친윤 중심으로 잘 치를 수 있게 교통정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관저 정치는 윤핵관이 먼저다. 아, 누구보다도 윤핵관이 먼저다. 지도부보다? 네, 그렇죠. 그 그리고 거기에서 메시지로. 친윤 친윤. 당 대표를 당선시켜야 된다. 특히 유승민 의원은 유승민. 어떤 경우에도 당 대표가 되지 않아야 된다 아, 유승민은 안 된다. 하는 것을 결의한 네. 일종의 결의되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그건 동의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게요 국민들이 볼 때 윤핵관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거든. 네. 실력 없다라고. 그런데 이게 누설이 됐어. 밖으로 알려졌어. 네. 비공개 해동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이건 국민용이 아니라 당내용이거든. 당내 당원들하고 국회의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왜냐하면 당 대표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유승민, 나경원 뭐 이런 분들이 앞서니 치고 나오고 뒤서거니 있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둘 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유승민이야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이게 무리수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흘렸어. 국민들이 차갑게 볼 텐데 분명히 윤핵관 따로 모였다고 하면 그만큼 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여러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급해졌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그런 고도의 정치를 할 정도의 정치 술수가 아직 부족해. 그런데 윤핵관들이 호가호위하는 거야. 야, 자기 잘났다. 거기서 있으면서 봐라. 아, 윤핵관이 공개했다고 보시는 입장입니까? 그렇죠. 윤핵관들이 공개하지. 윤핵관들이. 기자들 잡고 내가 갔다 왔다. 아,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어. 힘이 있다. 나 아직 그래서 살아있다. 뭐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윤핵관의 힘이다. 이건 다 과시하는 거지. 자기 정치. 호가호이야. 자 그러면은 뭐 국민의힘의 고문님이시니까 우리 후배들 그것도 고문도 보통 고문이 아니에요. 예. 상임 고문. 상임 고문인데 근데 이게 좀 그런데 말씀하시 아무것도 몰라. 근데 너무 이재호 장관이 후배들이 여기 이겨 있어가지고 말씀하시기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아니 그건 뭐 후배들. 나는 그걸 보면서 권성동. 몇 가지 문제점을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요? 첫째는 대통령실이 관제에서 이제 관제를 새로 또 입주를 했으니까 네. 이거 집들이 성격 아니겠어? 그렇습니다. 집들이를 하려면 지금 이 국면이 여야가 아주 어려운 국면이잖아. 맞습니다. 제일 먼저 야당의 지도부를 먼저 불러야지. 그래서 생색도 좀 내고 오늘 우리 집들이 하는데 처음으로 첫 손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지도부나 또 국회 뭐 의장단이나 초청을 해갖고 야 좋다. 앞으로 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제가 뭐 압니까? 그러니까 잘 좀 부탁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야당을 먼저 부르고 네. 그 다음에 전직 뭐 총리나 대통령이나 좀 이 전국에 좀 원로들. 큰 필이 됐던 원로들을 불러서 나도 좀 불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집들이 성격이니까 그럼 좋다 자, 보기. 집 새로 이사 왔는데 네. 참 저녁에는 하십시다 하고 그것도 여당권의 사람만 부르면 안 돼. 네. 여야를 초월해서 박지원도 불러라. 박지원도 불러라. 문재인 정부나 전직 정부의 때 사람들을 네. 여야 관계없이 그래도 이제 자기가 후임 대통령이니까 위에 선배들을 좀 모시는 차원에서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여당의 의원들을 부를 때는 윤핵관들이 안 불러도 자기네들끼리 잘 알잖아. 그러면 꼭 윤핵관을 불러야 될 처지면 같이 여당도 오늘은 4선 이상 중진들 부부 동반해서 오십시오. 우리 집들이 한데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선 이상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속에 자연스럽게 윤핵관도 끼도록 이렇게 정치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당면 문제에서 여당의 지도부의 협조를 바라니까 참 보기 좋다. 여당 지도부 오십시오. 그리고 여야 지도부를 같이 부르면 더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여당 지도부를 부르고 야당 지도부도 또 부르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새로 또 청와대에서 용산을 옮겨서 집들이 의미가 또 남다르잖아요. 네, 대통령실 그러네요. 이전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소위 말하면 지신을 밟아야지. 이렇게 지신을 밟아 놓으면 정치가 부드러워지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보기 얼마나 좋은데요? 보기가 네, 좋아요. 보기 좋은데요? 네. 정말 정치를 참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첫 판에 그냥 윤핵관 4명 사임당. 불러다가 부부 동안 불러다가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정치가 안 풀어진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리는 대통령으로서 부르는 자리지 개인적으로 뭐 친하다고 부르는 자리가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네. 내 말은 이 말이지. 네. 근데 뭐 그게 이재명 상임고문. 네. 그게 과거의 공정과 상식의 대통령들이 한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지금 이재호 상임고문이 말씀한 대로 김대중 대통령도 그 핍박을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이런 대통령은 물론 김영삼 전두환도 만났어요? 그렇죠 다 불렀죠. 그렇죠. 와, 참 속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속 아니 전두환을 만나면 안 되지. 그런 거지. 이게 정치지. 아유 전두환을 어떻게 만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DJ가. 전직 대통령으로 부르는 그렇게 속 좋다, 속 좋아. 해서 이제 통합의 정치를 해 와. 나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관저 새로 이사 간 것뿐만 아니라 네. 7개월째 돼가지만은 야당을 한 번도 만나지를 않았어요. 그건 맞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어요. 네. 입만 버리면 눈만 뜨면은 전직 대통령 비난하고 야당 탄압하고 이것이 공정과 상식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들을 만나는 것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개도 있지만은 비공개가 많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번번이 보면은 윤핵관들하고 얘기하는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면은 다 공개가 돼.
그게 나쁘다는 거야.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참 이제 국민의힘 이 사람들 한심하게 보는 게 대통령하고 비공개 만찬을 하면 이게 밖으로 안 나갑니다. 나가야지. 네. 우리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그 여야 의원들 수시로 비공개 만찬을 많이 했지만은 네. 한 번도 밖에 나서 그게 오. 노출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없어요? 할 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딱 할 때 내가 그래 오늘 만찬은 비공개입니다. 딱 요말 한마디만 돼요? 딱 한마디 해놓으면 어. 그 왔던 사람 일체 말 안 해. 설사 뭐 기자들이 어떻게 문 닫더라도 그런 일 없다 그랬다. 그래요? 끊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 하에서는 네. 만나면 그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날 만났다고 무슨 자랑하고 왜 그래 진짜?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번에 그 윤핵관들 네 사람 부부 동반 만난 것도 네. 간 사람들이 말 안 하면 모르잖아. 어쨌든 그 누가 참석했던 사람이 말해서 알게 된 것도 야, 아니겠어. 그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충신이 아니네. 그 무슨 그 지도부 만찬 뭐 저 했다는데 네, 25일에 지도부 뭐 만찬했습니다. 비대위원이란 사람들이 아이 그거 갔다 온 걸 뭐 자랑하듯이 막 수시로 네. 뭐 벽지 색깔이 어떻고 막 맨날 이야기하잖아. 맥주에 땅콩 먹었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맥주 땅콩. 그 대통령하고 그렇게 만찬하면 네. 오늘 이거는 밖에 나가서 비공개입니다. 이렇게 하면 참석했던 사람들이 말을 안 해. 자기 정치하는구나. 일체 다. 말을 안 해. 그냥 아이 그건 뭐 당신대로 딴 데로 아. 가고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 말아야지. 거기에 참석했던 걸 무슨 자랑하듯이 뭐 무슨 맥주에 땅콩을 네, 먹었고 맥주에 뭐 땅콩. 무슨 백색 피지 색깔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한가해.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원래 누가 보안법도 말했어, 그렇고. 누가 말했어? 나는 말 안 했어. 네. 자기는 뭐 가지도 네, 못했지 초대를 뭘 못 그래.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것처럼 나는 참이 한심하다. 왜냐면 전에 형님이나 저는 우리 다 대통령 모시고 가까이 그럼요. 있어보고 다 만찬 뭐 비공개 만찬 네, 수없이 만들고 수없이 뭐 하셨고. 하고 그랬지만은 네.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닌 일도 없고 만났다는 이야기도 없고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만나고 나면 이게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이건 말을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충신이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부의 위신도 안 서고 네. 기강도 안 서고 장관님 심지어 아니 내가 저 이재호 상임고문한테 한명 눌러놨더니 또 원장이 딱 올라오죠. 상임고문한테 힘을 좀 실어드리는 힘을 실어주세요.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할 때 MB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래요. 와. 만나. 어. 청와대에서 만나서도 한 얘기를 공개하지 말자.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민주당 간부들한테는 예. 자 이렇게 대통령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네.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요. 이것이 정치야. 그래 그게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네. 정치도 할 줄 모르는 것들이 말이지. 자랑하고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그건 돼. 대통령한테 원장님 충성심도 없고 그렇지. 정권을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도 애당심도 없고. 없는 이 중요한 애국심도 없는 아니, 중요한 원장님 앞으로 공정과 상식 말은 꺼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그리고 인사도 공정과 상식은 이런 때 써먹는 거 아니야? 맞아. 부끄러워요. 그 말이 부끄러워요. 제 말은 이게 이제 드디어 말을 이제 드디어. 기회를 얻어서 드디어 지금 왔다. 40분 지났어. 두 번째 하는구나. 자, 이제 방송 끝날 때 됐거든요. 네. 첫 발언권. 한마디로 말을 하고 와야 되지 첫 않겠습니까? 발언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호가호위 하는 거예요. 이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친하다는 걸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정치하고 그렇지. 또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재호 장관님 말씀처럼 하지 마 비공개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일정 부분 저는 동의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 나오는 거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말이 나옵니까? 그래요? 그러면 자기도 내 밑으로 줄 서. 나한테 줄 서는 사람한테 잘해줄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한테 줄 서는 사람은 나 팔아도 돼. 뭐 그런 이런.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와서 만찬을 했다 이게 공개된다는 것은 아무리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그거 하지 마 하면 안 돼라고 하면 얘기했겠어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네. 또 하나 이재호 장관님께서 질문. 아까 그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게 다 전두환도 만나고 근데 특임 장관 하셨잖아요 예전에. 특임 장관 하실 때. 이 장관 되고 나면 전직 대통령 인사하러 가시잖아요. 전두환도 만나셨어요. 전두환은 못 만나. 특임 장관 할 때 예. 전직 대통령인데 인사하는 게 네. 그게 하나의 그 일정의 코스야. 일정. 예. 예?
특임 장관이라는 게 정무장관이니까 예. 전직 대통령하고 뭐저 원로들 다 만나고 인사를 해야 네. 되잖아. 전두환은 안 만나야지. 아, 그래 전직 대통령 중 인사할 사람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밖에 없어. 다른 분들은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고 뭐 노태우 대통령 병석에 계시고. 네.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가야 되는데 와 전두환. 내가 고민이 많아서 네. 맨날 전두환 구속하라고 네. 생각했는데 근데 본인이 구속됐습니다. 근데. 아이 그런 게 이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인사간에 깝깝하더라고. 네. 뻑거라고 해야지. 아 뻑거. 고민을 하고 하다가 아이고 그냥 되는 대로 해야지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갔어. 딱 갔는데 나는 예. 첫 마디 뭐라고 그러지 하고 이제 가슴 졸이고 갔는데 예. 본인은 응접실 딱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어. 떡 일어서더니 내보고 이 장관 젊어서 고생 많이 했죠. 야, 지 때문에 고생했는데. 아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그 아니 말이. 그지 때문에 고생했는데. 젊어서 고생 많이 했죠. 예. 그런데 그 말 딱 들으니까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뭐라고 아 말하겠어. 그게 정치인가? 그래서 내가 뭐 다 젊어서 뭐 다 하는 고생이죠 하고 내가 이제 말았지. 참 속 좋으시다. 네, 그런 속 좋아. 정치라고 하는 거는 속 좋다고. 설사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공적인 일이잖아. 아. 그러니까 공과 사가 분명해야지. 그러니까 대단하시다. 전두환 대통령이 뭐 광주 학살에 책임 있고 여러 네. 가지로 역사적으로 지은 죄도 많지만은 그러나 나는 특임 장관으로 인사를 해야 되고 와. 본인 또 인사를 받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자리가 어색한 걸 본인이 먼저 이렇게 대단하시다. 먼저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 많이 했죠는 자기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그 말 아니야. 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니 그 전두환이 인간적으로는 밉죠,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인간적으로야 미운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미운 거지 그거는. 아 정치로 미워? 그럼. 김대중 대통령도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유명한 아니 무슨 뭐 성인 군자예요. 아니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을 사형시키고 예. 망명을 시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지만은 김영삼 대통령 때 정무수석이 야당 때 찾아오셨더라고요. 제가 배석을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을 백담사에서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총재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오. 그리고 연희동 집은 국가에서 몰수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아 그거를 허락을 받았어요? 아, 그렇죠. 야 이거는 그때는 굉장히 대단한 그런 일이네. 대화 정치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님이 전직 대통령이 그만큼 했으면 명예가 실추될 대로 실추됐고 역사적 판단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내려오시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전직 대통령이 살던 연희동 집 한 채 가지고 인생에서는 안 됩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서서 살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려오셨고 또 사실 그 사면 복권을 당선자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네. 사면 복권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천추한입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네. 지금도 뭐 역사적으로 싫다고 하는 사람도 네. 있지만은 좀 괴로워요. 용서와 통합을 통해서 대단하시다. 국민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단하셔. 그래서 저는 좀 그 과거에 집착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할 때는 이제 지났다. 그래서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탄압받은 것도 없는데 그 양반은 탄압 안 받. DJ는 탄압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그렇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던 분인데도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거 돌 울림이 김용옥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림이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탄압받아 본 적 없다. 예. 근데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정적을 제거하고 있다. 이준석도 제거하고 박지원 이재명도 문재인도 제거하고 박지원 빼지 마세요. 박지원. 박지원은 제거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제가 국민적 지지밖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 정치라고 얘기합니다만 좁쌀 정치야. 정치 행태를 보면. 아, 그래요? 그 좁쌀 정치의 어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박지원. 박지원. 네. 알아. 알겠습니다. 아니, 좁쌀 정치하고 밴데기송 정치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대통령이 크게 가야지? 적은 걸 가지고 말이지. 이번에 그 그러면 안 돼. YS 방명록에 큰 정치가 필요할 때라고 적었어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지 않게. 그걸 중국말로 구시신비라고 그래요. 그래요?
말하고 마음하고 다릅다. 아, 중국 용어로 쓰는데 이게 정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어렵군요. 지금 중국도 큰 정치는 시진핑도 지금 학생들이 들고 네,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났더라고요. 지금 큰 정치는 네. 이상민 장관 빨리 책임지고 그만두게 하고 이상민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네. 서울청장 그 라인 다 그만두게 하고 총리는 살려주네 이제. 아니지 그만두게 하고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총리 한덕수 이제 총리. 좀 네. 쉬십시오.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덕수 큰 정치라. 총리는 캐릭터가 너무 좋은 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 캐릭터 덕을 많이 아니, 봐. 본인이 그만둘 날만 기다리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 알겠습니다. 요거 좀 각을 좀 틀어가지고 요거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25일에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관저에. 그런데 여기에서 현안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요. 참가자가 얘기한 거야. 예, 가십거리만 참가자가. 나온 거 아니야, 예, 막 가십거리만. 농담 따먹기라든지. 그렇게 한가해요 지금 대한민국.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 예산, 아니 지금 경제 난리 경제 났잖아요. 위기 네. 할 얘기가 많은데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 승부욕이 많으면은 이야기했겠지. 이미 안 했대요. 참가자가 얘기했어요. 관저에서 집권 여당의 지도부하고 만찬한다는데 사진도 네, 그 내용도 공개하지 마라. 네. 또 그건 안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일하게 현안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화물연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뭐 강경 발언들이 좀 나왔나 봐요. 왜냐? 이 만남 이후에 업무 개시 명령을 제도 도입 이후에 최초로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답답한 거는 네. 그 지도부하고 만나서 현안 논의했겠지. 근데 이제 공개를 이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겠지. 그래요? 현안 논의 안 하고 3시간 반도 안에 술만 먹었겠어. 아니요. 그저 농담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빡빡 터졌대요. 아, 농담을 해도 깨르르. 뭐 1시간만 하면 되지. 농담은 3시간이 하겠어. 아, 애드립이 좋은가 봐요. 어쨌든 예. 이게 화물연대도 그러고 지난번에 그 대우조선도 그러고 이 노조가 파업을 하거나 전국적으로 저렇게 대규모 파업을 하면 적어도 한 달 전이나 한 20일 전에는 다 기미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사전에 노동부 장관도 있고 사회수석도 있고 네. 경사노위 위원장도 있고 김문수. 대화의 채널이 많잖아요. 김문수. 그러면 저 사람들이 거래 나오기 전에 네. 중재안을 내든지 아. 중재안을 받든지 해서 정치지. 파업이 안 되도록 하는 게 그게 정치지. 정치. 이미 길거리에 나와버리고 난 다음에 네. 어떤 타협이 되겠어? 길거리에 저렇게 나오면 둘 중 하나야. 승복하느냐 마느냐 이기고 지느냐 이것밖에 없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 그러면 청상 업무 개시 명령을 내느냐 노조가 굴복하느냐 이건데 지금 이 판에 노조가 굴복할 리가 없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소극적으로 했잖아요. 업무 개시 네. 명령을 낼 수밖에 없는데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전에 충분히 대화를 해서 주고받고 정부가 양보할 거 양보하고 노조가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정치 정치야. 아니야. 근데 바로 지금 그걸 안 그거예요. 하면 근데 지금 법치 얘기만 해요. 바로 그거예요. 원장님 네. 법치 얘기만 자꾸 한다니까요. 글쎄요. 예. 바로 그거예요. 5개월 전에 화물연대 파업 예, 6월에. 예. 합의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 시한이 이번까지야. 네. 12월 말. 12월 그때 그렇죠. 충분히 소통의 시간이 있었고 화물연대에서 자기들이 내세운 조건을 네, 두 가지 또 크게 내렸어요. 네. 하향 조정을 했다고. 음. 그런데도 정부에서 소통을 완전히 기피하고 가만히 있다가 저 사람들도 자구책으로 저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은 국민 생활에 물가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저렇게 하셨지만은 네. 나는 그것을 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네. 또 안 하고 네. 법치만. 법치로 명령만 하면 되나? 아. 명령한다고 저분들이 들을 것 같아요? 네. 원희룡 장관이 주무장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토부장관. 그러니까 나는 아니 그 그러니까 참 이번에도 이해가 안 가. 보면요 우리가 중국 같은 시진핑도 못 당한다니까. 네. 이번에 위구르 자치구 우르무치 수도 거기 아파트 붕괴를 해가지고 1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어요. 그렇지. 네. 거기에서 기폭제가 돼가지고 데모가 시작되고 네. 코로나 봉쇄를 하니까 베이징, 상하이, 우한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처음에는 코로나 봉쇄하지 마라. 네. 우리 아파트 희생자들 보상해라. 네. 여기에서 지금은 시진핑
퇴진, 네. 공산당 물러가라. 굉장히 이례적인. 이렇게 정치 논쟁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나는 이게 중국만 또 못하냐 이거죠. 아니 근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면 지금 이태원 그러니까 12구 참사로 계속해서 이슈가 완전히 이제 불리하게 가느니 차라리 이런 노동 문제는 찬반이 좀 나뉘잖아요. 그럴 수는 그렇죠. 있죠. 예를 들어서 그건 맞죠. 뭐 귀족 노조다 이런 이제 네. 프레임 네. 이제 가면 맞습니다. 그걸 노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근데 전략적으로.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것이 정치는 나쁜 정치 아닙니까? 분열의 정치지. 아 분열의 정치. 분단시켜 가지고 네. 이익 보려고 하는 것은 그 나쁜 안 정치죠. 돼요. 그렇죠. 네.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소위 정치 철학의 핵심은 네. 분열과 갈등을 넘는 거야. 지금 그거를 분열과 기치로 삼아서 갈등을 정권 넘어야 교체 되는 이뤘습니다. 건데. 네. 지금 분열과 갈등을 넘는 구체적인 일들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다. 오히려 이 잘못하면 이게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화물연대 건도 뭐 지금 터지고 난 다음에 대책이야 뭐 정부가 칼 빼드는 게 더 있겠어 뭐. 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전선이 그러네. 굉장히 넓어졌어. 그 전에 해야지. 예. 수습을 했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 한번 합시다. 갑자기 아 결국 종교적으로 가시네요. 아니 도저히 해결이 안 돼. 뭐든지 해결이 안 돼. 아니 지금 대통령은 아. 문제를 풀어가야 돼. 음. 그런데 대통령은 매일 자고 나면 문제를 만들어. 아. 그렇게 해서 갈등이 조장되면은 예.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언론하고 싸우지, 네. 노동계하고 싸우지. 이제 계속 전선이 늘어나고 있어. 알겠습니다. 언론 이야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언론- 오늘 시간 많이 오늘 많이 한 건데. 아니 좀 남았어요. 네. 그만해. 네. 아니 잠깐만 있어. 지금 나라가 지금 나라 걱정도 안 되냐? 안 돼. 아 잠깐만. 오늘 한 것만 해도 100만 원 넘겠어. 아니 100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 걱정되는데 잠깐 이제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요거 하나만 그냥 재미로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한 그 자리에서 그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 갖고 누가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유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보는데 3시까지 어떻게 술 마시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재미로. 대통령이 5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시면서 네. 정치를 그렇게 해요? 민심을 그렇게 보나? 아 그래요? 나는 안 보신다고 아, 생각해. 이상한 신문 보는 거 아니에요? 신문을 왜 안 봐요? 아, 이상한 신문 볼 수도 있잖아요. 이상한 신문이 어디 있어요? 모르지. 네. 아니 그러니까 다들 이거 말씀하신 아니 것처럼 또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네. 나는 동백아가씨를 모른다. 모른다? 네. 나이가 저보다 나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그 정도 나이 때는 이미자 선생의 동백아가씨가 하도 유행돼서 동네 걸어다니는 강아지도 부르고 다녔어요. 그걸 모른다? 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못 부른다를 이제 모른다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겠죠. 말도 안 돼요. 아 말도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새벽 5시에 신문을 보시고 네. 보통 이제 9시에 출근하시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몇 시간을 보시는 거야, 신문을. 만약 그러면 3시간, 4시간을 아니, 보시는데 식사도 하고. 아니, 그런 식사하면서도 볼 수 있잖아. 밥 먹으면서 보고 또 옆에 펴놓고 아니, 샤워도 하고 그러시겠지. 샤워하면서도 들을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아이, 자잘한 문제는 까지 제 문제를 말은 삼아요. 좁쌀 평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열심히 신문을 보시는데 왜 도우 스태핑 오셔서 말은 제대로 안 하시냐는 거야. 아니 도어 스태핑 준비하느라 5시에 신문 본다고 그런데 하셨는데. 도우 스태핑 가서 말하시는 것마다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잖아요. 전혀 동떨어진 얘기 그 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안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신도 없으면서 이렇게 제기만 하세요. 아니 도어 스태핑 요즘에 안 하니까 좋던데. 아 그래요? 좋아. 윤석열 대통령 한테도 좋을 것 지지율에도 같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고 네. 많이 안 보게 돼서 좋기도 하고.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밖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한심한.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게 뭐 뉴스거리라 그런 아. 이야기. 그러니까 얼마나 저 지도부라는 게 저 한심한 그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3시 5시는? 아니 누가 얘기한 게 아니야? 여기서 지도부가 물어봤으니까.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아 밖에다가. 그게 대대지장 없는 이야기인데 뭘 그런 이야기를 밖에 나와서 네, 다른 사람 네. 이야기를 하냐고. 오죽 할 얘기가 없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박시영 답답. 네네네 알겠습니다. 현안 얘기가 없으니까. 네. 그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한 마디만 좀 여쭤볼게요. 그 용산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전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도어 스태핑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도어 스태핑 없앴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1층에 있는 기자실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는 아직까지는 네. 하는데 뭐 검토는 했다 뭐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엊그제 토요일 날 바로 그 장소에서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보니까 컨벤션 기자실- 센터? 예, 기자실로는 쓸 수가 없더라. 아, 그렇게 그래요? 연락했더니 안 한대요. 원장님께서 또 중간에서 그게 하면 안 돼. 아. 그게 거기서 기자실하고 뭐, 한 5, 6분 걸리나 봐요. 뭐 예, 그렇게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런데 결혼식으로는 좋더라고요. 아. 군인이 해서 내가 갔다 왔는데 네. 야, 내가 갔다 왔더니 그리 기자실을 옮기는구나. 그래서 근데 거기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연락하려다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자들이 이제 좀 불편해서 아 이거 좀 밖으로 조금 거리를 둬야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는 언론학자입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 기자들이 언론학자. 옆에 있을 때 뭐 촬영이 되거나 아니면 보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이미지나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기사화되는 것을 거북해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기자들을 멀리 두려고 하고 취재를 못하게 가림막 막고 그다음에 막 그 기자실도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만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행사하면서 그 대통령실에 전속이 가서 찍고 전속이 찍은 것만 공개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비공개 행사하고 네. 이건 언론의 접근 자체, 취재 자체를 제한하는 거예요. 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취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자유를 얘기하냐? 네. 말도 안 된다. 아 깔끔하네요 평론이. 알겠습니다. 언론학자 말씀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하나 간단한 거 여쭤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거는 좀 의견이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것도 드는데요. 물어볼 게 있어 다 했는데. 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 매체 더 탐사 혹시 아십니까? 예. 예,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그 채널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집 앞에 찾아가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알게 되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더 탐사는 민주당과 협업한 정치 깡패라면서 경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뭐 댓글이나 여론을 좀 살펴보면 더 탐사가 이건 너무 좀 과도한 취재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하고요.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한 것도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다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면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당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걸 당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겸손해야 돼요. 아, 국무위원 아닙니까? 국무위원. 그리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키우는 황태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무위원이 제1야당한테 정치 깡패 협업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기자란 게 본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수많게 당해봤습니다. 제가 대북 송금 특검으로 이제 조사를 받을 때요. 우리 아파트가 한 층이 한 동이 24세대가 사는데 네. 기자들이 와서 모든 세대 아파트에 다 해가지고 박지원이 어디 사냐? 부인이 핸드백을 뭘 들고 오 다니냐 진짜로요? 이런 걸 계속 물어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웃들이 이제 불평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하지 말아달라. 아.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제가 이 검찰 압수수색 받을 때도 네. 우리 기자들이 와서 우리 집 문 때리고 다 찍어 가잖아요. 아. 본래 기자가 그런 사람들이야. 예의가 없어. 아. 예의가 바르면 기자 못 돼. 좀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없는 것이 기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탐사가 그렇게 취재를 했다고 해서 더 탐사를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주거 침입을 했다 뭘 했다 하고 고소를 하고 그러려면은 법무부 장관 안 하는 게 좋다. 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예, 아주 그건 깔끔한 좀 인정해야지. 아, 뭐. 의견이네요. 네. 뭐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네. 빨리 가고 싶으신가 봐. 이지호 장관님. 아니 이게 무슨 뭐 노래방도 아니고 1시간 딱 되면 끝내요. 1시간
와, 1시간 지나면 딱 정확하게 말을 안 하셔. 나는 지금 5시부터 여의도 공원에서 운동하자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분들 아주 칼퇴근이네. 서비스는 넣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와, 칼퇴근이야. 네, 아주 냉정한 분들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출연료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참 매주 항상 올려야 됩니다. 이거. 나는 발언 총량제야. 총량제. 할 말 다 했으면 안 끝. 되는 거야. 중간에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시지. 처음에 계속 하시고. 아니 인색해 하죠. 우리는 시간 총량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더 남았는데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재호 어르신의 말씀 잘 새겨 듣기 바랍니다. 구독 누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진짜 생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